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간 증시는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중국 제로 코로나 오락가락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하겠는데, 글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한국 증시가 중국 코로나 정책을 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썰이 돌면서 올랐었는데, 오랜만에 이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중국의 이 코로나 현황인데요. 사실 중국 데이터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은 대략 한 100만 명 정도라고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내용만 놓고 보면 중국의 저 코로나 정책 자체, 그 쉽게 말해 제로 코로나를 좀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은 되게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고, 뭐 우리가 2,500만 명인데 중국이 100만 명이라니 말도 안 되죠.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글로벌 증시가 특히나 중국 증시도 포함이고 이렇게 크게 좀 화답을 했습니다. 우리 장도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이 혹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으로 확 올랐었죠. 이렇게 마감했었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는 미국 증시를 좀 보면서 좀 이렇게도 해석을 했습니다. 그 보게 되면 미국 증시가 이제 증강 약간 주초에 그러니까 초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고용 발표될 때는 약간 초반에 다 게임 끝났고 고용 재료는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매물이 나왔다가 장 막판에 들어 올렸는데 장 막판에 들어 올린 건 약간 뭐 위안화 약세, 위안화 강세 전환, 달러 약세 전환 그런 것도 절대 영향을 했고 애플하고 테슬라는 안 올랐습니다만 테크주도 많이 올랐죠. 뭐 다우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그래서 중국의 코로나 정책에 영향이 있었는데 그럼 다른 한편 놓고 보면 실제적으로 중국의 미국의 달러화가 간접적으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쵸? 111.8. 그러니까 툭 떨어진 거죠. 이건 아무래도 중국의 달러 떨어졌단 말은 달러에는 위안화는 없어요. 하지만 유로화가 있죠. 그러면 유로화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강세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유로화 같은 경우가 다시 최근에 이제 원 페리티가 잠깐 깨졌었죠. 좀 깨졌었는데 다시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날팍 0.9586으로 올라왔으니까 다시 원 페리티 1유로당 1달러가 되는지 요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마침 아니라 했습니다만은 지난주 금요일 날 지금은 여기의 가격은 이 현재 가격이 아닌 대부분 지금 보는 시세는 11월 4일자 여기 환율인데요. 실제로 중국도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위안화가 어디 갔어요? 여기 있죠. CNY. 위안화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급격하게 7.1752 위안 이렇게 확 떨어졌죠. 그 위안화 떨어졌다는 말은 위안화 강세를 말하는 거고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도 당일날 뭐 사실 1,400원대 초에까지 확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마감했던 지난주 금요일 증시였는데 어쨌든 아니다 하든 아니다 하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더라도 환율 자체에서 안정성이 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 시장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완화됐다. 이 포인트를 갖고 다음 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화 환율이고요. 원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중국의 위안화입니다. 중국 위안화가 지금 이렇게 확 떨어졌단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투고 찍은 거죠. 지난번에는 한번 인위적으로 내렸다가 올렸지만은 그쵸? 이때는 인위적으로 했다 개입했다가 올렸지만 이제는 약간 그냥 개입 물론 개입설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자연적으로 떨어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포인트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나온 이슈에는 사실 이러한 부분이 좀 가미가 안 됐고 또 내용을 좀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중국 여기 나오죠. 잠깐만요. 여기 나오는데 예. 중국 제로 코로나 고수 재확인. 그래서 방역 완화 기대에 찬물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아까 보니까 하루 신규 확진자가 한 4,600명 6개월 내 최다치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주가가 반영을 했지만은 중국의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 근데 이건 아무래도 뭐라 할까? 요거 마라톤 개최했죠. 그쵸. 엄격한 방역을 해 3년 만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확실히 중국이 보면 항상 그래요. 우리나라 사드 문제도 그 어디 공식 문구에도 사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뭐지? 우리 사드 말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뭐라 그러십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한류 막는 거. 한한령. 한한령. 그쵸. 그래서 어쨌든 간에 6일 날 찬물이 좀 끼얹은 건 사실 제로 코로나 정책은 여전히 고수한다. 그래서 6일 날 중국 관영 TV, CCTV에서도 실제적으로 그런 거를 강요했습니다. 근데 약간은 직간접적으로 앞으로는 앞에서는 이렇게 제로 코로나 강행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방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의 실망이라기보다는
어느 추세로 갈 것 같지 않나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이면은 애플 주가 약세처럼 애플 주가 약한 것 자체가 정저우 지역 완전 폐쇄 때문에 걸리죠. 그래서 이제 애플의 생산량이 좀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슈였는데 아마 이러한 부분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중국 관련주 뭐 아모레퍼스픽 이런 종목들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아니다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12% 오르면 아모레퍼스픽입니다. 뭐 조금 조정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저점을 높인 거는 의견이 없는 거예요. 화장품대로 아니면은 카지노는 카지노대로 그쵸? 심지어 호텔 신라면 호텔 신라까지 오히려 게임주 펄어비스는 펄어비스까지 약간 조금씩 저점을 높여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포인트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아시겠지만은 미국 물가지표입니다. 다음 주 8일 날 미국 중간선거 있는데 일정을 놓고 보면 중간선거는 사실 어느 정도 공화당 쪽으로 가는 결이기 때문에 이제 달러 꺾이는 거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표는 월요일 다 제껴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건 따로 올려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10일 날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일단 전망치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크고 가진 않습니다. 8.2에서 8.1. 그 다음에 코어 CPI가 6.6에서 6.5, 6.5인데 조금 불른보고 높게 봤네요. 근데 혹시라도 7% 찍히면 대박 나는 거고 혹시라도 조금 높게 나와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또 지난주에 파월이 한번 언급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영향을 클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지간하면 좀 좋은 쪽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관점이고 시장은 제가 워낙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다우는 확실히 32,000선이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3만 이제 스타벅스까지 올라졌죠. 좀 잡아주는 그림이고 나스닥은 아무래도 애플이 치고 있으니까 애플이 주가 다시 이제 어디 갔어요? 나스닥 차트는 지금 보면 지수만 놓고 보면 우리 코스닥 같은데 이게 또 애플의 영향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예, 그 영향이니까 그러니까 애플은 약간 중국 봉쇄와 결혈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관점이 우리나라 장도 마찬가지인데 코스피 쪽은 이제 61선까지 왔어요. 되게 많이 왔죠. 왔기 때문에 다 왔다기보다는 어차피 이제 계속 21선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여전히 2250이라는 자리인데 또 다음 주는 한번 레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장 특징이 지난주가 5일 연속 대부분 저가 매수였습니다. 전약 후광이 나왔었죠. 그게 참 지난주장의 특징이었어요. 코스닥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거 포인트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그 주간 정시는 약간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오락가락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고수, 뒤로는 풀지 않을까. 이게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